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2011년 10월 9일 한글날이죠. 그날 여기 선릉에
버림선언 서울선언을 이전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8주년을 맞게 되었는데, 또 마침 우리가 추계정진을 3박 4일 동안 추계정진을 하고 회양일과 겹쳐서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계정진 회양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념식을 이제 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불보살님의 가피가 없으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정진을 하는 상승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 도량에는 항상 이것을 외호하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지켜주는 신장들이 외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피가 없으면은 이런 행사가 아주 그냥 아무 탈 없이, 별 탈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본래는.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피와, 그리고 이제 선배 도반님들하고 후배 도반님들이 같이 어울려서 선배 도반님들이 끌어주시고 후배 도반님들이 같이 거기에 처음에는 지금 업혀서 가고 있지요, 선배 도반님들한테. 그렇게 잘 어울려서 이렇게 정진을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진 때는 주제가 뭐냐면은 자료를 제가 하는 것처럼 나에게로 다가가기와 가만히 있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로 다가가기와 가만히 있기가 도대체 어떤 뜻인지 스스로 정진을 통해서 아마 많이 이해가 되시고 마음에 와닿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대강 이해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자료에 지금 질문을 제가 쭉 해서 8개를 질문을 해놨는데, 이 질문은 우리의 이 공부는 정말로 나의 본래의 진짜 나의 본래의 면목에 다가가는 공부거든요. 그걸 말하자면 되밟히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칠애로 이렇게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이 공부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라는 것은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으키고 있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나를 의미를 할 것이고, 또 공부를 여러 해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로 나의 보는 자성을 나로 볼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좀 다르지요. 보는 차원이 좀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번에 이제 저번 시간에 1시간을 나누기를 했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선배 도반님들은 선배 도반님대로의 구력이지요. 그 공력이 있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깊이가 있었고, 또 후배 도반님들은 후배 도반님들대로 정말로 실생활에서 지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모습 공식을 함으로 해서 이해도 하고, 또 그것을 더 많이 이제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그걸 쭉 들으면서, 야, 이 공부, 이 모습 공식과 이 공부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개개인이 정말 지혜롭고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참 많이 감동적이었어요, 저는요. 이제
무엇이든지 이제 시절 인연이 있어서, 인연과 조건이 있어서 참석을 이제 하신 분도 있고, 지금 참석을 못 하신 분도 있는데, 참석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본인의 그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겠다. 우리 보림선언은 정말 되는 곳이구나. 이런 정말 그 믿음, 확신, 이런 걸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휴일 거사님이 아까 도솔천에서 만납시다로 도솔천에 꼭 가는 거를 원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백봉 선생님 계실 때 백봉 선생님께서 원을 세우셨거든요. 그 도솔천에는 보살들이 공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의 단계가 그 화엄경에서 보면 그 십지보살, 일지에서 십지보살로 가서 등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도솔천은 부처님을 막 직접적으로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살들만 가는 그런 곳입니다. 보살님들이 공부하는. 우리는 지금 완전히 기초 공부를 하고 있죠. 기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도솔천은 보살님들이 이미 기초가 되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이 가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림선언의 회상을 도솔천으로 다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백봉 선생님이 항상 그 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몸이 가지요. 몸이 사그라지지요. 몸이 사그라지니까 이제 세세생생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다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근데 도솔천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 갈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있어요. 도솔천에 갈 수 있는 기본 요건이요. 옆에 도솔천을 자기가 끼고 살아도 도솔천이 거기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도솔천에 갈 수 있도록 여기서 기본, 그 말하자면 기본 요건, 요새로 말하면 스펙인가? 거기 시험을 치려면은 그 요건을 만족해야 되죠. 그 요건을 우리 여기 지금 이생에서 보림선언, 서울선언에서 다 갖추어서 적어도 자기의 정지견이 나고 자기의 성품을 보아서 도솔천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원을 세우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될 것입니다. 이번 그 3박 4일 동안에는 계속 그 반복적으로 무엇을 했냐면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길,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을 같은 거를 연 이틀 동안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 그러니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는 것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아는 거지요. 나임을 정말 이해하고 믿는 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는 것인데, 그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하려면 우선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하려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드러나야 됩니다. 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면 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요? 지혜를 내가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요? 네? 그거 혹시 적어놓은 거 있으면 보시고. 네? 머물지 않아야 된다. 머물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머물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마음이 가라앉아야 돼요. 마음이 가라앉아야 지혜가 드러나거든요. 마음이 가라앉아야 지혜가 드러나.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알려면 우선 지혜가 증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혜가 증장이 되려면
지혜가 어디서 갖고 오는 거 아니죠. 지혜는 본래 자기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흙탕물이 돼 있단 말이지. 흙탕물이 돼 있으니까 흙탕물에서 맑은 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라앉아야 되지요. 그럼 흙탕물 속에 흙과 그 물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맑은 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라앉아야 돼요. 또 지혜를 드러내려면 가라앉은 마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좌선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정근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온갖 이런 부처님의 모든 이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마음을 가라앉혀서 지혜를 드러내려고. 근데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머물지를 않아야 돼. 머물지를 않아야 마음이 가라앉아요. 머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움직이죠. 막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경계가 계속 움직이는 게 경계거든. 그래서 육진이라는 거는 그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이 티끌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가벼워서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려서 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우면 척 가라앉겠죠. 그런데 이 진이라는 것은, 이 티끌이라는 것은 계속 움직입니다. 요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라앉히려면 경계에 머물지를 않아야 된다.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헛것인 줄 알아야 돼요. 가짜인 줄 알아야 거기에 머물지를 않거든요. 가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가짜인 줄, 헛것인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하는 줄 알아요. 변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을 하고 있는데 변하는 줄 알아야 부처님의 말하자면 연기법, 변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김영숙 박사님. 인연과 조건이 맞으면 네. 생겼다가 예.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게 변하는 것이라. 그래서 잠시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존재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도 유지될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도 유지될 수가 없어요. 조금도 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쉬어버리면 그대로 다 소멸이에요. 그냥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것이 유지가 되려면 계속 변해야 돼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지요? 네, 상호의존적으로 변해요. 상호의존적으로. 혼자서 독자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으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거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니까 이 모습은 전부 상호의존적이에요. 상호의존적이라서 변하는 것을 자꾸 관찰을 하면 무엇을 알게 된다고 했죠? 변하는 걸 자꾸 관찰을 해. 연기.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연기법과 일체의 모든 법이 전부 변하니까 자체성이 없는 걸 알지요. 자체성이 없다는 거, 실체가 없다는 걸 두려워시 자기가 자꾸 인식을 하게 돼요. 자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뭐를 자기가 알 수가 있다고?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연기와 공성을 이해를 하면은 그것이 자기 살림이 되는 것입니다. 살림이 되어서 일차의 모든 생활 속에서 적용이 가능해요. 계속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면 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지혜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머리는 멍충이가 되고 팔다리는 가만히 있고 밥도 먹지 말고 일하러 돈도 벌러 가지 마라 이 말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시도 때도 없이 경계가 움직여요. 경계를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사는 여러 가지 상호의존적인 인연과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그것이 가짜인 줄 알아서 그것에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떨어져야 돼. 떨어져서 머물지를 않아야 돼. 머물지를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는 어떻게 돼요? 아까 저기 김영석 보사님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연, 저 사람이 저러는 거는 지 인연과 조건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그 경계를 보고 또 일으키죠. 나의 또 인연과 조건을 이렇게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가 되면 설득이 되죠. 설득이 되면서 떨어지게 되죠. 떨어지게 되면서 상황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인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오고 달라지는 것이지 내가 달라져야지 이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았을 때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 사실이 뭐냐는 거죠. 일체만법은 전부 변한다는 거예요. 무엇에도 인연과 조건으로. 그리고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습공식을 꾸준히 하게 되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허공으로서의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도망을 가는 놈이 뭐예요?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찾는다든지 목에 갈증을 일으킨다든지 막 애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만 그대로 계속 정진을 하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정진을 하는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나에게로 다가가고 가만히 있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방편을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불 하고 일과 굴리고 또 정근도 하고 경전도 읽고 그죠? 또 새말기 실참 좌선도 하고 또 저기 어디야 그 선릉에 가서 행선도 하고 법문도 듣고 이런 수많은 방편을 우리가 이 보림선언에서 3박 4일 동안 했어요. 이거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나에게로 다가가기, 가만히 있기. 나에게로 다가가기, 가만히 있기는 결국은 지혜를 증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어떻게 하면 증장시킬까 하는 방편입니다. 모습공식도 지혜를 증장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증장시켜서 본래의 나를 되밟히고 싶으면 모습공식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우선 축비를 잡아주신 각성거사님 너무 수고를 하셔서 자 박수 한번 치시죠. 각성거사님이 진행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여기 계신 분들이 딱딱 시간 맞추어서 정말 축비 잡으시는 분은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맞춘다는 것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부담이 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서울 선언하면은 곤들의 밥과 찰밥 정말로 죽여주지요. 예. 등강보살님께 박수. 그리고 지금 이류거사님하고 이류거사님 지금 나와 계신데 휴유거사님하고 선배 도반님들께 박수. 그 다음에 총각무가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김강년 보살님 솜씨가 대단합니다. 근데 또 총각무를 또 지져 오신 분이 또 있어요. 된장에.
근데 그게 또 맛이 너무 좋고 찰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자, 박수, 장혜원 보살님께 박수. 혹시 가지포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지포도. 못 들어봤죠? 가지포도하고 여러 가지를 또 맛있게 간식으로 갖고 오신 김영숙 보살님 박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추계정진이 잘 진행이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그 나누기 하셨죠? 나누기 하신 요 앞에 질문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버리지 마시고 다음 통계정진을 할 때 또 이거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해에 또 춘계정진할 때 또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내가 1년 전에 6개월 전에 한 대답하고 지금 하는 대답하고 같을 수도 있고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변화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좀 더 나에게로 다가가는 질문으로 자꾸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버리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십시오. 자, 이번에 이제 저희 선언이 8주년 기념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선언이 이렇게 강남 한복판에서 8년을 유지한다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반님들의 힘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별 지장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상승 법문을 토대로 해서 반드시 모든 여기 하는 수행 방법이 자기 자성을 되밝히고 그것을 회양하는 그런 공부하는 도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세간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제가 선원장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선원장이 오실 때도 반드시 이 점을 확실히 지켜서 새말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부하는 방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새말기로 공부하는 모든 도반들이 우선 정지견을 가지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지금 저희 도반님들이 한 60여 명 정도 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그럼 이 60명이 다 정지견이 날 수 있도록 현재는 60명이지만 앞으로 또 더 늘겠죠. 그래서 저희 선언에 오시는 모든 도반님들은 반드시 정지견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정진을 더 해나가면 견성 성도할 수 있도록 보림선언은 정말로 자성을 되밝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도량으로 쭉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자성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혜 있는 바른 방편으로 꾸준히 정진을 하셔서 지금 하시는 것까지 하시면 바른 지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백봉 선생님은 옛날에 법문을 하실 때 견성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덧붙이셨냐면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욕할 것이다 이랬어요.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제가 75년도에 선생님한테 갔으니까 그럼 그 전부터 이제 법문을 하셨으니까요. 예, 견성 어렵지 않다. 지금 내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욕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인지가 발달되고 과학과 의학이 더욱더 발달이 되면 내 말을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지금 내 정지견을 가지고 내 성품을 보는데 어렵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사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보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게 바로 내 성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보는데 뭐가 어려워? 그지요?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보는데 뭐가 어려워? 너무 거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거 가서 너무 걸 쳐다보는 것도 아니라 내 거 내가 보는데 뭐가 어려울 것이 있느냐? 바른 방편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자기 성품을 볼 수 있고 정지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딱 자신을 하십시오. 그래야 정말 보림선언 도반입니다. 그래야 진짜 보림선언 도반입니다. 저는 이 말을 믿거든요.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키우지 뭐는 안 키운다고 합니까? 휴거살 뭐 안 키운다고 하죠? 하여튼 호랑이는 호랑이를 키우지 다른 건 안 키운다고 했거든요. 보림선언에서는 자기 자성을 되밝히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공부하는데 복이나 빌고 기도나 하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근데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백봉 선생님 유지를 받들어서 지금 선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상승설법으로 이 자기의 자성을 되밝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바쁘다는 겁니다. 너무나 바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할 틈이 없다고 얘기를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하셨냐면 처음 오는 사람한테 네가 해도 네가 만들고 달도 네가 만들고 지구도 네가 만들지 이러신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 그거는 너무 하신 말씀 아니냐고 맨 처음 온 하긴한테 해도 네가 만들고 달도 네가 만들고 지구도 네가 만들었다 이러면 누가 여기 붙어 있겠냐고 그 말씀 좀 하시지 말라고 해도 딱 오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말입니다. 한 10 중에 한 8은 다 가버려. 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근데 한 2 정도는 그 이상한 매력 있는 말씀을 하시네. 이런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제일 처음 선생님한테 왔을 때 달도 네가 만들고 태양도 네가 만들고 지구도 네가 만든다. 다 대학생들인데 만든다 이러니까 그 말이 좋아서 눌러앉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최상승법으로 가야지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뒤에 간다. 처음에 하도 선생님이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처음 와도 막 그냥 절대성상 대성하시고 이제 주례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우리 무령거사님하고 저하고 결혼을 할 때는 백봉 선생님이 수술을 하셔서 이제 부산에서 서울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결혼할 때 선생님이 못 오시고 탄원 스님이 주례를 해주셨어요. 그 종로에 있는 그 선학원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이 이제 그 주례를 이제 우리가 그때 보림선언에 전부 젊은 사람들이라 한 10커플 정도가 탄생이 됐어요. 그 도반들끼리. 그래갖고 이제 거기 이제 하시면 1시간 동안 이제 주례시잖아요. 주례. 선생님이 주례로 나오셨는데 거기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성 상대성. 절대성 상대성 해갖고 1시간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객들은 절대성 상대성, 우리야 늘 법문을 듣고 이랬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는데 사람들은
또 말씀도 빠르시, 또 흉악한 이 경상도 사투리지 이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데도 그래도 그때 그분들은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분들은 참말로 체면을 잘 차리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어른들이 그냥 한 시간 동안 앉아 계신 거예요. 요새 같은 밤으로 다 가고 없을걸? 남은 사람은 그 가족밖에 없을걸요? 근데 그때는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때만 해도. 그래서 처음에 저는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선생님 처음 오는 사람한테도 바로 절대성 상대성 얘기하시지 막 직접 대놓고 쏴버리시니까 좀 더 이렇게 살살살살 구슬려서 절대성 상대성으로 이렇게 길을 갈 수 있도록 살살살살 구슬려서 가시지 않고 막 처음부터 그냥 탁 그렇게 해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 말씀도 했다니까요. 선생님은 삶은 소대가리를 탁 삶으셔갖고 사람 입에 탁 그냥 쳐넣는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이게 커서 씹지도만 하고 넣지도만 하고 입 그냥 꽉 물고 있는 거지요. 삼키지도 못하고 왜 너무 많이 넣으면 입에 너무 많이 그냥 넣으면 입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되겠습니까? 좀 더 잘게 좀 잘라가지고 좀 더 잘게 잘라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먹여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선원장 소임을 맡아서 지금 하다 보니 저는 조금 낫지요. 모습공식도 막 만들고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잘게 쪼개서 먹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저는 선생님 방법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뭐 이렇게 모습공식을 통해서 그걸 하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정직연으로 출발을 안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들이 워낙 뒤바뀐 생각을 오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나는데 그게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것이 하세월이라. 그래서 요새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 점을 늘 생각을 해보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스승이 이런 뜻을 갖고 계셨구나. 그 마음을 이제 이해를 하게 돼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김영숙 보살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도 뭐 교재 가지고 절대성 상대성 공부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모습공식을 통해서 그것을 자꾸만 이해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께서는 보림선언에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방편은 모든 방편 그리고 모든 선언에 운영하는 모든 체계가 뭘로 가고 있냐면 자성을 되밟히는데 정직인을 세우는 것 위에는 일체 다른 짓은 하지 않는다. 혜유 거사님 혹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각성 거사님은요? 네, 믿습니다. 초지 거사님은요? 네. 안 믿는다면 믿지요, 믿지요. 그러려고 내가 그랬는데 법상을 보살님은요? 지금 제가 물은 사람은 적어도 3년 이상 오신 분만 묻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언의 운영의 어떠한 방법도 공부하는 어떠한 방법도 모든 것이 정말로 청렴하고 명백하게 본래의 그 자성을 되밟히고 그리고 정직연을 세우고 그리고 불을 땡겨줄 수 있도록 내가 밝힌 등을 남에게도 불을 이렇게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선언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이 선언을 믿고 그렇게 해서 꾸준히 정진하시면 여기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직연을 갖는다. 이렇게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진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고 꼭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변치 말고 꾸준히 정진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 주세요.